우리나라 가계빚이 지난 2분기에만 매달 평균 10조 원이 늘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김준호 기자. 네, 보도국입니다. 네, 김 기자. 한국은행이 오늘 가계부채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,400조 원에 육박했다고요?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. 네, 우리나라 가계빚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평균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국은행은 오늘 은행권 가계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, 할부금융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말하는 가계신용잔액이 6월 말 약 1,388조 3천억 원으로 2분기 동안 29조 2천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.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가계빚 증가액 9조 5천억 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가계빚은 1,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은행 가계대출이 가계빚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늘었고 특히 신용대출이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. 이는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 집단대출 수요에 더해 새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맞물린 효과로 풀이됩니다. 네, 그리고 김 기자, 살충제 계란 파문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. DDT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돼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 농가에서 키우는 닭에서도 DDT 성분이 발견됐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경북동물위생시험소가 DDT 성분 계란이 발견된 농가의 닭을 검사한 결과 닭의 지방층에서도 DD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성분 검사한 12마리 닭 전부에서 DDT가 나왔고 그중 2마리는 DDT 잔류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.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이 농장은 닭이 노개가 되면 닭을 중간 상인을 통해 식당으로 팔았다는 점입니다. DDT 성분이 있는 닭이 유통됐고 소비자들이 먹은 것이 확인되면서 계란에 이어 닭고기에 대한 불안감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제는 닭고기마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.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, 즉 준대기업 선정을 요청했던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이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 의장이 제시도 끝에 개인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.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어제 보유 주식 중 0.33%가 되는 11만 주를 주당 74만 3,990원에 시간의 매매 방식인 블록딜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. 따라서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은 기존 4.64%에서 4.31%로 내려가게 됐습니다. 이 전 의장은 지난 21일 장 마감 후에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당일 종가 78만 1,000원에 2.3%의 할인율을 적용해 블록딜 수요를 예측했지만 불발됐습니다.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은 네이버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그룹 공시대상 기업 집단 선정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편에서는 이 전 의장이 이번 지분 매각으로 마련된 818억 원의 자금을 해외 사업 투자에 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아시아경제TV 김준호입니다.